상사의 부정을 목격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답정너예요. 자, 가치관, 조직관 이런 질문들은 답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느냐, 얘가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부정, 상사의 부정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자,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 상사에게 그러한 행동 이유를 여쭤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행동이 사회 도덕적으로 또한 회사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면 상사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드릴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회사에 정식 보고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상사가 부정을 나한테 지시해.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상사의 부정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내가 그 단면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사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릇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상사를 말린다. 그리고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회사에 정식 보고한다.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별 5개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조직적 합성, 즉 회사가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내가 그 회사에 대한 관심 또는 직무 역량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입사 후에 니네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겠어 라는 기여도까지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원 동기에 대한 납득, 타당성, 그래서 솔직 플러스 연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A, 즉 2+ 알파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본인이 잘하고 있는 강점 또는 역량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기특한 알파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알파는 뭐냐면, 자, 베스트 답변. 토목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시공직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땡땡건설에서 저의 작은 경험을 크게 활용하여 시공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내 토목 환경 공모전에서 2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경험을 땡땡건설에서 활용하여 환경 분야의 시공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원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는가? 별 5개죠. 지원회사와 다른 회사에 동시에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네가 마음에 든다. 근데 다른 데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솔직과 연출에 대한 중간 사이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의 납득 타당성인데 솔직 플러스 연출인데, 직무 업종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일관성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CJ 제일제당, 어떤 때는 저기 건설에, 이렇게 종목이 다 다르면 안 돼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업직무로 지원했습니다. 구직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취업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할인점에서 판촉사원으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과 적성을 살려서 식품영업직무로 대상, 농심과 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동원 F&B는 면접이 예정되어 있으나 동원과 CJ는 거의 비교할 대상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CJ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로 좀 치켜 세워졌죠.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대답하기 쉬운 가벼운 질문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면접장에 딱 앉으면 공통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봐라. 이런 정도의 조금 더 뻔히 예상되는 가벼운 질문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죠. 지원 동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장래 계획, 또는 그리고 각각의 면접관마다 지원자가 입장했을 때 갖게 되는 최초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는 1분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 지원자는 이 직무와는 좀 맞을 것 같다, 오히려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과서를 갖다가 세워보고 이제 이 지원자가 맞는지 면접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벗어나야만 그 다음 합격의 언덕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 압박과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지원자가 대답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입사 후의 이미지 그리고 채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선, 그 중간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을 시켜보면서 입사에 대한 의지나 질문의 기회를 주면서 이 지원자에게 B를 줄 것인지 A를 줄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지원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원자도
그 회사에 대한 고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위로의 말을 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결국 이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라든지 답변에 대한 난이도,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즉 적절한 답변의 길이는 질문의 깊이와 난이도에 비례한다. 이 세 가지로 저는 나눠봤어요. 답변을 조금 더 짧게 해야 되는 것들. 그건 뭐냐면 10초 미만 2문장 내외입니다. 그래서 별표 5개가 가장 중요하다면 한 2개 정도나 1개 정도 됐을 때 이런 가벼운 질문들이죠. 취미가 뭐냐? 그러고 했을 때 너무 단답식으로 답변해서 안 돼요. 취미가 뭐냐? 예, 축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면접관도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 저는 축구입니다. 지금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조기축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취미라든지 특기, 주량, 아르바이트, 해외 경험이라든지 교우관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간 정도에 대한 질문 정도는 뭘까요? 20초 내외, 3-4 정도 문장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보통 별표 5개 중에서 3개 정도에 대한 질문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합부를 좌우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들은 30초 내외, 그래서 약 5문장 내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별표가 5개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라든지 만약에 돌아온 취준생이라면